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경찰, 소방관,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를 하면서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철밥통이라 불리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직장에 다닌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조차도 조직 내 갑질에선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직 특유의 수직적이고 아주 권위적인 문화 탓에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운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슈픽에서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 갑질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직 사회에서 이런 일이 연달아 발생을 했다고요? 특히 최근에 이 20대 새내기 공무원, 이 20대 새내기 공무원이 부서 내 갑질 그리고 따돌림을 호소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지자체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이 최근에 돌연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맡겨버렸습니다. 예. 하지만 대전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징계를 요구해온 유족 측은 대전시가 무늬만 감사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존재하는 갑질 방지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잇따라 알려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닌데요. 얼마나 더 있는 겁니까? 직장갑질 119에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중앙기관 또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26.5%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직장갑질 119의 공공기관 갑질 제보는 174건으로 전체 신고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네. 4명 중에 1명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특히 공공기관 조직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공직사회는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상명하복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위계질서. 그렇죠.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기관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게 아주 취약한 그런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데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직장인 평균보다 7% 높은 36.2%로 나왔고요. 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그냥 모르는 척을 했다라는 답변이 76.7%로 직장인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공직사회 갑질에 무대응을 택한 것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았다라는 이유가 1위였고 향후에 내 인사이동, 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서라는 답변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바늘구멍과 다름없는 합격률을 뚫고서 신의 직장에 입사를 했지만 조직의 특성상 문제를 제기를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보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이죠.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공사, 공공어린이집, 정부 위탁센터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에서 갑질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공공기관 안에서의 갑질 문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필요하죠. 예. 조직 문화 바꾸는 건 너무 필요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 공무원 내부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980년대 거기서부터 2000년대생까지 주니어 공무원 1,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한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한 주니어 공무원 58.6%에 달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예.
자, 공직사회 권위주의적 구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조치도 좀 병행되지 않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특히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요, 다른 민간 조직에 비해서 각종 사건이 그 기업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 좀 적습니다. 예. 이게 대응도 당연히 공공기관이 나서서 야 어떡하냐 이게 아니죠. 대응 빠르게 못하죠. 안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네트워크 구조상 부서원 간의 문제 발설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혜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요. 네. 전문가들은 누구라도 집단에 내지 않은 문제를 고발을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아주 원론적인 지적을 내놓는 수준입니다. 네. 자, 아울러서 직장 갑질이 반복해서 발생한 부처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있는데 매번 감사를 해도 예. 글쎄요. 빈수레만 요란했던 경우가 아주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근로기준법과 정부의 지침에 어쩌면 필요한 지침은 다 이미 담겨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과 정부의 지침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 누설 금지, 불리한 처우 등을 금지하도록 아주 이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부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가 좀 넓습니다. 아직도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갑질 얘기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곳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님과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법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감정 노동자분들. 직장 갑질 119가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67.1%는 감정 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고객의 갑질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은 고객의 갑질 유형은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가 난 말투로 말을 한다는 게 1위였고요. 이분들 정말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본인 친구들한테도 이럴까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계속 독촉을 한다거나 또 대기 시간, 회사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상담사에게 항의한다. 그래봤자 안 돼요. 이게 왜 상담사분들한테 화를 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콜센터 상담사들 사실 그 고객 말고도 회사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좀 나아졌나요? 여전히 회사로부터 부당한 이 대우를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그 응답자가 39.7%, 40%입니다. 상담 중에 자리를 옮기는 걸 금지한다. 점심시간 외에는 휴게 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 예. 이런 응답이 또 많이 나왔고요. 화장실 사용 제한을 경험한 응답자 17.8%나 됐습니다. 평소 업무 강도는 오히려 응답자의 35.7%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업무 노동 강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직장인 괴롭힘 이후에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받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은 현실인데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도 이어지도록 정책적인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심을 놓지 않는 것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